저는 이번에 이제 24학년도 중등임용 합격자이고요. 경기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올해 3수입니다. 그리고, 초수, 재수 이때는 점수가 막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말을 못 하겠지만, 그치만 그래도 2차를 조금 잘 받아서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수 재수 때는 다른 학원에서 사실 강의를 들었었는데, 사실 너무 한 팀만 듣는 게 조금 저한테 잘 안 맞는가? 이런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제 합격자분들한테 여쭤봤었어요. 어떤 팀이 좋을까요? 하면서 제 상황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떤 합격자분께서 최시원 선생님 팀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1년 패키지로 이제 끊고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3수다 보니까 사실 꼼꼼하게 다 들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초수, 재수 때 했던 전공 공부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초수, 재수분들은 자기가 전공 점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60점 이하다 싶으면 꼼꼼하게 커리를 다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60점 이상이다 하면 그런 분들은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위주로 선택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학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영어학 위주로 수강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영어 교육론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영어, 문학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강의를 선택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들었어요. 영어학은 1년 커리 거의 다 따라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단과 강의 같은 것도 무료로 넣어주시는 것도 많아서 그런 것도 다 챙겨서 들었었고, 그리고 영어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어세스먼트 쪽이나 그런 부분이고, 저는 오히려 앞에 부분, 좀 SLA 그쪽 부분이 조금 저는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초반 부분이라서 뒤에 공부하다 보면 자꾸 까먹고 이래서 거기를 좀 탄탄하게 해야 뒤에도 잘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좀 반복해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일반 영어 문학은 문제를 저는 먼저 제가 풀어보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 싶을 때 잘 해석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을 강의를 집중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일반 영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을 많이 했었고, 스터디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해서 사실 일반 영어 문학에서는 감점이 한 2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어학을 잘 못해서 그렇긴 한데, 영어 교육론도 한 2점? 이렇게 감점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모의고사는 제가 다 들었어요. 모의고사는 항상 매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 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론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문제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시험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모의고사도 이제 이 팀을 선택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모의고사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선택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모의고사를 열심히 했죠. 매주 제가 인강생이었지만 매주 제출을 하고 해서 피드백 받는 부분도 오답노트 이제 열심히 하고, 모르는 부분 교수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상담 신청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계속 메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영어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이유가 답을 굉장히 길게 써요, 저는. 근데 최시현 선생님이 항상 답안을 이렇게 되게
잘 된 답안을 모아서 주시는데 다른 물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는 영어 교육론에서 항상 답을 너무 길게 쓰는 게 고민이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라이팅 세미나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아무래도 라이팅 세미나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풀었던 걸 복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쓰신 거 엑셀런트 받은 그런 답안들을 보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사실 혼자 공부하면 제일 이제 단점이 제가 잘했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처음에는 엑셀런트를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거의 굿을 받거나 없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몇 개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1차에서. 네. 저는 일단 2차에서 올해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불합격했던 해에도 2차 준비를 전 놓지 않았고 계속 준비를 했었던 게 빠르게 이 올해 2차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 일단 12월에는 스터디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아직 아무래도 이제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공부했던 선생님들하고 이제 아름아름 모아서 같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2차 준비를 같이 12월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만났고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한 세트씩 했어요. 그 실연하고 나눔하고 면접 이렇게 같이 하고 근데 면접은 제가 듣기로 인풋이 그때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을 많이 들어서 면접은 실전처럼 이렇게 아무래도 하는 게 12월에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인풋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해보고 같이 아이디어도 스터디원들하고 많이 공유도 해보고 그리고 시책도 다 읽기보다는 사이다라든지 이런 교재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학원 교재들 이런 거를 많이 참고를 해서 정보를 모으는 작업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이 사실 저는 실연보다 저는 못했어요. 12월에는. 면접을 굉장히 못했고, 그리고 1월에 들어서도 1차 합격하고 나서도 되게 두려웠던 부분이 면접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최시연 쌤한테 피드백을 받을 때도 면접을 더 못한다고 피드백을 받았어요. 실연은 그래도 잘 하는데, 면접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아직 인풋이 많이 안 됐다고 생각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영어로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말을 하는 게 약간 어색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을 1차 내내 안 하다 보니까 말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면접을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깨달았던 부분이 그 만능 답안들을 돌려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무조건 한 10개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 20개 정도 만들어서 외웠어요. 딸딸딸딸 외우고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면접을 제가 더 잘 하더라고요. 면접을 거의 피드백을 많이 안 받을 정도로 그래서 면접에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그리고 실연도 그 와중에 놓치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실연도 계속 하고 그래서 1월에도 계속해서 스터디를 통해서도 하고 근데 중간에 제가 약간 그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스터디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학원에는 계속 나오고 그리고 최대한 주변 합격자들 분들한테도 막 피드백 받을 수 있냐 여쭤보고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연 같은 경우에는 실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피드백은
피드백을 사실 현직 교사분들한테 받은 피드백이랑 학원에서 교수님한테 받은 피드백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솔직히 사실 스터디원들한테 받는 피드백은 아무래도 같은 수험자 입장이다 보니까 그 피드백이 유용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제가 주는 피드백도 그럴 거고 상대방이 주는 피드백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합격자분들한테 받는 피드백에 전 조금 의존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받았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어떤 현직 교사분께서 저한테 그 판서를 조금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판서를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디렉션을 다 적어주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뭐 하면서 5분 동안 뭐 말하기 뭐 이런 진짜 정말 사소한 디렉션이라도 다 적어주고 그리고 뭐 5 sentences, write 5 sentences 이런 것도 다 적어주고 그래서 꼭 라이팅에만 저희가 보통 라이팅에 루브릭 만들려고 디렉션을 적어주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스피킹 활동할 때도 적어주고 리딩 활동할 때도 적어주고 하면서 좀 그렇게 적어줬더니 이런 판서 스타일을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절하게 보이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장점이 실연할 때는 목소리가 크고 좀 또랑또랑한 그런 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시험 때도 목소리 정말 크게 최대한 밝고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연 때 조금 실수를 하긴 또 했고 그랬지만 유연하게 잘 넘어가고 그리고 시간도 부족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점을 크게 안 당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학생하고 상호작용 많이 하고 그랬던 부분이 좀 커버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번에 어려웠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그것도 그냥 뭐 틀릴 수 있지만 자신감 있게 그냥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들어도. 근데 그치만 그래도 머뭇머뭇거리면 안 좋게 들리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말을 했고 면접 때도 구성지를 거의 안 보고 그냥 외워서 말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점수에 좀 좋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움이 빠른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그거에 맞는 공부법을 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배움이 빠르지 않고 그리고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만큼 남들보다 오래 앉아 있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거는 정말 자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캠스터디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했었고 그거 캠스터디는 제가 재수 때부터 계속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면 아무래도 쉬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딱딱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하루에 정말 많이 했던 때는 15시간씩 했던 때도 있고 평소에는 그냥 한 10시간은 무조건 넘겼던 것 같아요. 12시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남들하고 비슷한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했고 그리고 아침에 무조건 똑같은 시간에 6시 반에 무조건 일어났어요. 거의 올해는 그걸 거의 어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일찍 일어났으면 일찍 일어났지 더 늦게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정도? 제가 쉬는 날? 그 정도 빼고는 거의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제 루틴을 조금 만들고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그 시간에 아예 스터디를 잡아버리고 스터디를 이제 전화 스터디를 하면 무조건 일어나야 되니까 네, 그렇게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하고 중간에 뭐 점심에 잠깐 2시간 쉬고 거의 그게 제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6시 반 기상 그리고 오전에 쭉 공부하고 그리고 한 2시부터 4시까지 쉬는 시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쭉 4시부터 공부를 하고 그게 거의 제 루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저는 크게 뭐 작용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성실하게 꾸준히 했다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와중에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저도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본인 체력을 생각을 해서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드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근데 그 길을 먼저 걸어왔던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옆에 믿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의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꼭 다 힘든 거를 혼자 숨길 필요 없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충분히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꼭 붙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